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땅꾼학개론 13번째 시간으로 며칠 전에 정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죠. 또 일부 행위에 대한 완화를 해놨는데 뭐 여의도 면적이 몇 배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 내용은 2018년도 12월 13일 날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자료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섭섭하게도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발표에는 지형도 도면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올려다 놓은 것이 이 시간에 이런 내용을 다 올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이 다음에 가면은 여러분들 맨날 말씀드렸던 황막사라고 있다라고 그랬죠. 황사 막는 사람들, 여기 가면은 그 도면이 올라가져 있으니까는 그 도면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이런 땅 사지 마라, 이런 땅은 사라 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간혹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왜 이렇게 빈정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자, 이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으면 이거에 대한 주변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를 갖다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웬만한 일반적인 주제가 나왔을 때는 우후죽순처럼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토지 전문가라는 분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요번에 발표를 한 걸 봐봤더니 한 몇 분들 빼놓고는 거의 없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땅은 사라, 이런 땅은 사지 마라, 웬만하면 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고 난 다음에 이런 땅은 사라, 이런 땅은 사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땅은 사지 말아야 됩니까? 이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는 건 땅을 개발 가치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말은 어떻게 되냐? 미래 가치라고 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래 가치로 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의 가치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 땅은 사라, 이런 땅은 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아마 깜짝 놀랄 사실이 하나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은 한번 좀 봐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DMZ 비무장지대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여기 주황색 선이 군사 분계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2km가 이쪽 지역이 남방 한계선, 이쪽이 북방 한계선이죠. 그래서 양쪽으로 4km, 2km, 2km씩 4km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동식물 위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러한 지역에는 뭐가 있냐? 지뢰를 요즘 뭐 캔다라고 그러지만 지뢰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 있는 농지를 개발 가치나 이용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서류상의 가격이에요. 혹시 요런 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이게 바로 뭐냐면 DMZ 2018년도 DMZ 안에 있는 임야예요. 임야인데 이것도 더 지분 매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냐? 평당 13,700원입니다. 뭐라고요? 13,000원입니다. 아마 지리산 산꼭대기나 태백산 산꼭대기, 설악산 산꼭대기 가더라도 이 땅값보다는 쌀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라도 갈 수 있죠. 하다못해 나무라도 심을 수 있죠. 여기는 아무도 못 갑니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되냐? 경매가 나오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을 못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면만 나옵니다. 이렇게 도면만 나와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런 가격으로 나왔는데, 이 가격을 보면 평당 임야가 13,700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땅 사라, 이런 땅 사지 말아라 우리는 전문가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땅은 어떻게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낙찰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DMZ 내에 농지, 지뢰를 심었어요. 농지는 얼마냐? 아까 임야는 13,000원. 농지는 33,000원입니다. DMZ 안에 있습니다. 낙찰됐습니다. 이거 낙찰되잖아요. 낙찰이 됩니다. 이건 이제 뭔 얘기를 하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보시는 개념하고 지금 얘기한 꾼들
이것들이 보는 개념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 라우리는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난 여름인데 이게 원래가 작년에 이제 제가 노년 그 건설회관이죠. 노년동에 있는 건설회관에서 이제 건설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번 시킬 때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 때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2018년도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2018년도에 8월 9일 날 DMZ에 있는 땅 가격이 또 이건 또 얼마냐면 92,750입니다. 사실은 여기는 동장리라고 그러는 거는 장단면 동장리에 어떻게 해요? DMZ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DMZ에 지뢰만 심어져 있는 이러한 농지가 10만원 돈에 왜 그러냐? 여기가 제2의 개성공단이 생긴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여기도 4명이 입찰을 합니다. 4명이 입찰을 해서 지금 얘기하는 92,750원에 낙찰되는데 여기다 쓰는 것처럼 나도 졸도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뭔 얘기냐?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서 대부분은 안 사지만은 여기를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누가 똑똑할 거예요? 안 사는 사람이 똑똑할까요? 사는 사람이 똑똑할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죠. 계속 이 시간 이후에는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되도록이면 여러분 운명은 여러분이 판단하시게끔 제가 모든 그 대부분의 내용을 밝혀드린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강원도 양구 내금강 입구입니다. 자 여기 간성으로 고성 이제 간성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는 외금강이죠. 그 다음에 내금강은 어디냐? 금강산 안쪽입니다. 자 여기에서 압류재산 캠코가 나왔는데 17명이 도전해서 신권 가격의 372%의 낙찰이 됩니다. 알으셨어요? 2018년 4월 26일 날짜예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몇 번 얘기하지만은 이런 땅은 사라, 이런 땅은 사지 마라 이러한 내용보다는 사실은 그 주제를 알고 그 내용을 알고 여러분이 매각하고 그 다음에 매각하든가 아니면 사지 말아야 되든가 이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모형 하나 놓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으니 이런 땅 사지 마시오. 그린벨트에 있으니 이런 땅은 사시오. 또 어디에 있으니 이런 땅은 사지 마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두 편으로 요거를 나눠놨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 내용을 보면은 조울증 환자라고 그러죠. 이제 보통 정신병 환자인데 조울증 환자는 정신병자가 보면은 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조울증 치료를 정신병자가 치료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울증 치료는 뭐냐? 정상인이 봐야 정상으로 봐야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지금 이 가격을 얘기했다. DM재단에 있는 임야가 보통 13,000원이다. 농지가 3만원이다. 그 다음에 저 특이한 지역 같은 데는 DM재단에 민통선 안에 그야말로 사람이라고는 발자국도 밟을 수 없는 이러한 땅에는 이러한 땅도 9만원대에 매각이 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땅을 어떻게 봐냐? 볼 때는 정신병자의 생각으로 봐야 되지만 판단은 뭐에? 정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판단력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수백 번 아마 몇 번까지 갈는지 모르는데 오늘이 13번째인데 수백 번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자 DMZ라고 그린 거 뭐냐? 또 적경지라는 게 뭐냐라고 그래놨을 때 적경지라고 그리는 거를 봐놨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선은 적경지역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적경지역이라고 그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적경지역 내에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군이 주둔하고 나서 떠나간 지역에 공여지법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윈법이라고 해서 이러한 특수지역에는
지역 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군법 등 여러 가지 법령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총취합을 하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조건 접경지역에는 4가지로 구분하시고 여러분이 투자를 준비하셔야 돼요. 좀 전에 설명드린 DMZ. DMZ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얼마? 4km 지역 안에 있는 그야말로 비무장지대예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비무장지대에서 10km 정도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민간인 통제구역, 이걸 CCL이라고 그러는데 CCL, CCZ라고 그러는데 민간인 통제구역인 민통선 내, 여기는 특수한 사람들, 농사 짓는 분들만 출입을 할 수가 있죠. 요걸로 해서 두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민통선의 경계로부터 10km 안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접경지역이라고 보편적으로 봅니다. 10km 이내요. 그 다음에 40km 낸 건 뭐냐면은 접경지역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이 특별법에 의해서 접경지역의 그 범위를 설정을 했는데 바로 어디냐? DMZ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건 바로 DMZ과 민통선 CCL과 그 다음에 민통선 이남 10km 이내에 있는 이 지역에 관련된 행위를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완화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접경지역이란 남북한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을 말하며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그 다음에 민통선, 그 다음에 접경지역 지원법상 접경지역, 그러면서 40km 이내라고 그랬죠. 근데 군사시설보호법상은 어떻게 되냐? 지금 얘기한 민간인 통제구역, 지금 민통선으로부터 10km 이내에 있는 지역을 또 얘기한다 라고 그러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러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통제보호구역과 그 다음에 제한보호구역이라고 나오는데, 통제보호구역은 뭐고 제한보호구역은 뭔가? 이번에 민통선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를 해놨을 때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그래요. 통제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입니다. 제한보호구역은 일부만 지금 얘기하는 제한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우선은 여러분들 비무장지대로부터 2km 이내, 남방 2km의 비무장지대와 그 다음에 민간인 통제구역이 있죠. 보통 10km에서 15km까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안까지는 완벽한 규제를 한다라고 그래서 통제보호구역입니다. 민간인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집도 아무거나 못 들어갑니다. 시설물의 설치도 아무거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은 민통서부터 10km 접경지역에 가까운 데 있는 군사시설보호법상 나와 있는 이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통제보호구역의 일부를 제한보호구역으로 해줬고, 제한보호구역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위임지역이라고 그래요. 건축행위에 대해서 위임지역으로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에 의해서 바로 뭐냐면은 규제를 완화해줬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은 법률상 군사시설보호법상 법률상 MDL이라는 건 군사분계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2km 이내는 비무장지대, 이것이 DMZ. 그 다음에 SLL이라고 우리는 남방한계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CLL이란 민통선을 얘기하는데 이 안쪽까지의 선을 통제보호구역이라고 해서 15km 이내인데 보통 요거를 민통선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호부터 10km 이내와 또 30km에서 40km 이내에는 바로 뭐냐면은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시군이다 라고 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민통선 조정과 조정 내용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민통선 조정과 조정 내용 그래가지고 여러분 화면에 좀 안 떠있네요. 나왔는데 현재 민통선과 조정 내용의 예측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제보호구역의 조정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때는 민통선 내는 신중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지역이 북상이다라는 건 지역 부동산에 엄청난 큰 효과를 옵니다. 보통 50%에서 100% 선 정도의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제한보호구역의 군부대 동의 지역을 민통선 아래에 있는 쪽이죠. 이쪽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법상 규제를 완화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있지만은 그 효과는 미미한 효과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갖다 보실 것 같으면은 64단에서 이게 이제 바로 고양시입니다. 고양시에서 이 자료를 보면 고도 5.5m 위임지역, 최고 높은 거는 여기 청록색으로 고도 60m니까 20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 위임지역으로 되어 있죠. 바로 요것이 이번에 해제가 되고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보통 집가 상승률이 바로 건축 허가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3층뿐이 건축 허가 안 나오던 것이 5층 정도로 완화가 되게 되면 약 30% 정도의 집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다음에 가시면은 이 자료나 사진들을 황사 막는 사람들 황막사입니다. 여기 가시면은 제가 오늘 저녁에 녹화하고 난 이 내용의 사진을 중요한 사진을 모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